바비루사는 참 슬픈 동물입니다. 뿔이 없죠. 콧등이로 튀어나와 뿔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이빨입니다. 그런데 이 이빨은 바비루사가 살아가는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멧돼지과에 속하는 수컷 바비루사의 어릴 때의 모습은 영락없는 멧돼지이나 자라면서 위턱의 앞니가 콧등을 뚫고 나오고 아래턱의 앞니 또한 길게 자라나죠. 특이하게 위턱의 이빨이 위로 자라나는 동물로 진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수컷 바비루사의 이빨은 앞서 말했듯 바비루사가 살아가는데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보통 이빨이나 뿔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공격 또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발달이 되는 편인데 바비루사의 쓸데없이 길게 자라난 이빨은 오히려 공격에 쓸 수 없을 만큼 약해 충격에 의해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툭하면 부러지게 일쑤죠. 그리고 특이하게 위로 자라나는 위턱의 앞니는 당연히 먹이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길게 자라난 아래턱의 앞니 또한 먹이를 먹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죠. 멧돼지과인 만큼 바비루사도 잡식성이나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주로 먹는 것은 식물 뿌리, 열매, 이파리, 작은 동물로 비교적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등 쓸모없고 위협도 되지 않는 약한 이빨이 또 바비루사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 다가옵니다. 이 이빨들이 끝을 모르고 자라나 자신의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죽은 바비루사의 수컷이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바비루사 수컷들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이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빨을 동족간에 과시용으로 사용합니다. 수컷은 머리를 위로 들어 서로에게 이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죠. 만약 상대 수컷이 이빨을 보고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빨은 싸움에 도움이 안되고 툭하면 부러질 수 있으니 이빨을 활용하지 않고 멧돼지답지 않게 복싱 형태의 싸움을 하죠. 그리고 싸움에 이긴 수컷 또는 이빨이 크고 기른 바비루사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수컷이 되며 암컷에게 강한 수컷이라는 어필을 할 수 있고 암컷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빨은 바비루사가 강하다는 것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즉 이 쓰잘데기 없는 이빨의 진화는 암컷과의 관계 또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공작새처럼 우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빨을 암컷과 관계를 하기 위해 길러야 한다니 참으로 슬픈 진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비루사 암컷은 얼핏 보면 그냥 멧돼지라고 보일 수 있으나 바비루사 암컷도 다른 돼지 종류와는 다른 특이한 진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돼지들의 유두는 12개에서 20개로 많은 유두를 가지고 있고 8마리에서 11마리의 많은 새끼들을 낳는데 반해 암컷 바비루사는 특이하게 유두를 2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끼 역시 한두 마리만 낳는 것이 고작이죠. 그렇게 가족을 가지게 된 바비루사들은 수컷 한 마리에 암컷 한두 마리 그리고 자식들과 가족을 이루어 소규모로 다닙니다. 가족이 없는 바비루사들은 총각 바비루사 2~3명이 그룹을 만들어 다니거나 혼자 다니고 여성 그룹에 총각 바비루사 1명이 동행하여 다니거나 하죠. 보통 혼자 다니는 바비루사의 이빨은 작거나 끊어져 있고 여성 그룹에 속한 바비루사는 길고 굵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들은 암컷과의 교배를 위해 이빨을 과시용으로 기르다 단명할 위험이 있고 암컷 바비루사는 다른 돼지 종류와는 다르게 한두 마리만 출산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진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바비루사의 종은 자연스럽게 감소 추세에 있고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